안녕하세요. 눈밑지방 다크서클 센터 원장 윤호준입니다. 여러분들이 눈밑지방이 있을 때 보통은 눈밑지방 재배치만 하는 경우보다는 필러라든지 지방이식, 탄력 레이저를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눈밑지방 재배치를 할 때 눈물고랑이 좀 심한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눈물고랑이 심한 경우에는 눈밑지방은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MBTI처럼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에 따라서 치료를 해야 만족을 할 수가 있는데, 눈밑지방이 있는 경우에 그 중에서 그 아래 눈물고랑이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눈밑지방이 불룩하게 나와 있으면서 아래가 꺼진 경우, 이러한 경우, 사실 눈밑지방 재배치라는 것은 눈밑지방에서 얻은 지방으로 아래 꺼진 눈물고랑을 채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눈물고랑이 심한 경우에는 눈밑지방 재배치만으로는 그 꺼진 거를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눈밑지방에서 얻을 수 있는 지방이라는 게 엄청 많은 양은 아니기 때문에 꺼진 게 심하면 그걸 다 채울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는 꺼짐이 남기 때문에 하고 나서 쾌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밑지방 재배치 후에 눈밑이 쾌해졌다, 많이 꺼졌다, 이렇게 호소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필러든 지방이식이든 어떤 물질로 꺼진 부분을 채워줘야 결국은 좀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분들이 다 선호하는 게 다른데, 어떤 분들은 필러를 더 선호하고 어떤 경우는 지방이식을 선호하는 양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필러와 지방이식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러라는 것은 보통 많이 사용되는 건 히알루론산 성분을 이제 젤 타입으로 만들어서 제품으로 나온 그런 것들이 이제 필러인데, 필러 같은 경우는 그냥 주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주사 바늘을 쓰던 캐뉼라를 쓰던 어떤 방식으로든 꺼진 부분에 물질을 채우는 건데, 일반적으로 히알루론산 성분이기 때문에 피부에 원래 존재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이물 반응이나 그런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FDA 승인받은 필러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안전성과 그런 효과를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지방이식이라는 것은 다른 허벅지 뒤라든지 배에 있는 지방을 이제 흡입을 해서 빼냅니다. 그걸 빼내서 그거를 처리를 한 다음에 지방을 주사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주입을 하는데 주로 이제 캐뉼라로 주입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큰 차이는 필러는 히알루론산 성분인 거고, 지방이식은 자기네 지방이기 때문에 지방이식을 더 선호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좀 두 개가 좀 다릅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먼저 지방이식의 장점은 본인의 지방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물 반응이나 그런 반응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단점도 있는데, 단점은 지방이식은 넣은 만큼 100% 생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착률이라는 게 부위라든지 얻은 지방의 퀄리티,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30% 생착을 하고 어떤 분은 50% 생착을 하고 어떤 분은 10%도 생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의사가 하더라도 생착률이 조금씩 다른 거고, 넣었을 때는 괜찮아 보였는데 예를 들어 몇 주 내지는 몇 달이 지났을 때 다시 쾌하게 좀 꺼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100% 예상하고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만족도가 좀 떨어질 수가 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 지방이식의 문제는 이식을 하고 나서 자리를 잡아버리면 모양이 마음에 안 들어도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지방을 긁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좀 더 복잡하고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일반적으로 눈 밑에는 지방이식보다는 필러를 선호하게 됩니다. 필러의 단점이라는 것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비용이 드는 것이고, 왜냐면 지방이식은 지방의 양을 내 지방에서 빼내는 거기 때문에 많이 빼낼 수 있지만, 필러라는 것은 보통 한 개에 1cc 단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많이 넣었을 때 비싸질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비용적인 단점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사용되지 얼마 안 된 필러나 중국산 필러 이런 거는 사실 장기간의 안전성이 입증되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 사용하려면 FDA의 허가를 받은 최소한 20년 정도 이상은 사용한 그러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어쨌든 이런 필러의 장점은 뭐냐?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눈 밑에는 필러 절대 하는 거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눈 밑에는 필러를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필러 시술을 잘 못하는
초보자분한테 시술 받으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해부학적 구조를 충분히 잘 알고 경험이 많은 의사에게 시술 받는다면 전혀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필러를 뭐 싫어하는 분들이 하는 말이고, 실제로는 안전하게 시술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더더욱 장점은 뭐냐면 최악의 경우에 모양이 얘가 마음에 안 든다 그랬을 때 녹이는 주사가 있습니다. 히알루로니데이즈라고 히알루론산 필러를 녹이는 주사 성분이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내가 모양이 마음에 안 든다 그랬을 때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장점이죠. 왜냐면은 나는 모양이 마음에 안 들었는데 되돌릴 수가 없다.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었을 때 다시 시술을 해서 되돌릴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방이식보다는 눈밑 같은 경우는 필러를 선호하고 필러 시술을 더 많이 하고 있고, 눈밑 필러를 제가 굉장히 많이 하지만 한 번도 뭐 혈관 사고나 그런 부분은 일어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필러가 눈밑은 절대 맞지 마라 이런 분들은 본인이 필러를 못하거나 그리고 필러에 대해서 잘 모르는, 눈밑 필러를 절대 하지 말라는 의사분들은 본인이 눈밑 필러의 경험이 많지 않아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눈물고랑이 심할 경우에는 눈밑지방 재배치뿐만 아니라 필러나 자가지방 이식에 좀 더 볼륨을 채워주는 치료가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필러와 지방 이식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